일단은 내가 해올 수 있으면 해오자 그랬잖아. 왜냐면 자기가 모르는 유형만. 아니, 내가 이제 이번에 사실 필수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올리긴 했어. 이번 거는. 자, 아니, 근데 할게. 얼마 안 돼. 자, 혹시 86부터 92쪽 중에서 혹시 자기가 조금 어려웠던 거 설명해 줄 거 있어요? 다시 좀 해줬으면 좋겠다. 88쪽에? 몇 번? 7번이요? 자, 7번 한번 봐볼게요. 어우, 좋아. 이거는 해야 돼. 요거는 왜냐면 다른 반 애들도 이제 해오라고 했을 때 요거 질문을 다 했었던 문제거든. 자, 한번 7번 문제 한번 가볼게. 자, 일단은 지름의 양 끝점을 줬단 말이야. 지름의 양 끝점을 주면 우리는 무조건 그 두 지름의 그 두 점의 중점이 바로 원의 지름일 거다, 중심일 거다라고 했어. 그래서 둘이 더해서 2로 나누면 2,1 이렇게 나오겠지. 그래서 중심이 일단 2,1이야. 그럼 우리는 감사합니다 하고 얘 갖다 원방을 세울 수 있겠지. x 빼기 2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은 아래 제곱이다 라는 거야. 거기서 저 아래 제곱을 찾는 방법이 몇 가지? 세 가지가 있는데 나는 세 번째 방식을 좋아한다 그래서 세 번째 방식이 뭐였어? 4,-1 또는 0,3을 대입하자라는 거야. 그래서 0,3을 대입하면 0, 3, 0 넣으면 4, 3 넣으면 4니까 얘가 이쁘게 그냥 8 이렇게 나오더라라는 거지. 그럼 얘들아, 이 원의 방정식을 한번 그림으로 한번 나타내 보면 중심이 2,1이거든요. 그리고 제이야, 반지름이 몇이야? 2루트 2가 대략 얼마지? 2점 얼마 2점 얼마면 얘들아 무조건 원이 x축과 y축을 지나갈 수밖에 없어. 관통해서. 그러니까 이 원은 최소한 이렇게 생겼을 거다라는 거지. 이렇게 생긴 원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랬을 때 요 x축과 만나는 두 점을 하나는 a, 하나는 b라고 두자라는 거지. 그럼 얘들아, 저 a, b는 엄밀히 따지면 y좌표가 몇이어야 돼? 0이어야겠지. 따라서 얘네들은 몇 컴마인지 모르겠지만 y좌표는 무조건 0이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y에다 한번 0을 대입해보자라는 거지. 0을 대입하면 1, 넘어가면 7이 될 거니까 x 빼기 2의 제곱은 7. 따라서 x 빼기 2는 뿔마 루트 7이 나올 거고 x는 따라서 2 뿔마 루트 7이 나올 거다라는 거야. 근데 그럼 저기서 찾은 저 x값 두 개가 뭡니까? 라고 하면 하나가 바로 2 마이너스 루트 7,0이고 다른 하나는 2 플러스 루트 7,0이더라 라는 거지. 근데 이 문제가 원한 건 뭐였냐면 너 중심마저도 C라고 둬봐. 그러면 ABC 삼각형 넓이 구할 수 있겠니? 라는 거지. 근데 얘들아, 우리 ABC 삼각형 넓이 구하려면 가로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인데 가로 길이는 그냥 얘와 얘 사이 거리니까 최소한 넓이는 2 루트 7에 2 플러스 루트 7에서 2 마이너스 루트 7을 빼주니까 2 루트 7이 나오고 2분의 1 곱할 거고 높이만 곱하면 되는데 높이가 즉 다시 말하면 C의 무슨 좌표? Y좌표랑 똑같으니까 1이 되겠다. 그래서 넓이는 루트 7 이렇게 답이 나오겠네. 자, 다음 또 질문이요. 혹시 92쪽에 내가 저번 시간에 아마 설명하다가 그냥 여러분들 상태도 안 좋고 해서 까먹었을 수도 있으니까 여긴 잠깐만 한 번만 더 설명 좀 해줄게.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고 그랬어. 아폴로니우스의 원. 니우스도 되고 어쨌든 원은 원인데 이 아폴로니우스의 원이 뭐냐라고 하면 저번에 말했듯이 이런 거야. 우리가 좌표평면 그리고 직선의 방정식에서 어떤 문제를 풀어봤냐면 여기가 A고 여기가 B다. 그랬을 때 AP 길이와 BP 길이가 같게 되는 이 P점의 좌치의 방정식 좀 찾아줘 라고 했었어. 선생님, 그럼 이게 무슨 뜻이죠? A와 P, P와 B 사이 거리가 일정한 점들을 모임을 한번 찍어보자 이거야. 그럼 요런 점도 찍힐 거고 요런 점도 찍힐 거고 요런 점도 찍힐 거다라는 거지. 그러면 요 점, 선생님이 지금 X 치는 점을 한번 이어보면 뭐가 나올 거다? 직선이 나올 거다라는 거야. 요 직선. 그리고 우린 이 직선의 방정식을 찾는 게 바로 이 문제의 정답이었다라는 거지.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풀었냐면 우리가 P점을 X, Y라고 잡은 다음에 진짜 AP 거리 구하고 BP 거리를 구했다 이거야. 근데 얘네들은 다 거리 구하면 뭐가 씌워진 채로 나오지? 루트. 그러니까 얘는 다시 제곱하는 길을 선택할 거야. 이렇게. 그럼 유리야. 우리 X, Y를 A좌표는 뭔지 모르고 B좌표는 어쨌든 문제에서 줬을 텐데 뺀 거 제곱, 뺀 거 제곱하면 XY에 관한 몇 차식이 나오지?
2차식. 여기도 2차식 나올 거고, 이렇게 생긴 2차식 나올 거고, 여기도 이렇게 생긴 2차식이 나올 거야. 그치, 유리야? 근데 걔네들이 같다라고 하면, 한쪽으로 넘어가면 어차피 2차들은 다 어떻게 돼? 없어지면서 결국 얘는 몇 차식이 나오겠어? x, y에 관한 1차식으로 나오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답이 직선이었어. 그래서 AP와 BP가 같다. 즉, 얘는 몇 대 몇이야? 1대 1이면 항상 직선이 답이 나올 수밖에 없어. 근데 가끔가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똑같아, 문제가. A가 여기 있고 B가 여기 있거든. 근데 이번에 무슨 문제가 나오냐면 AP 대 BP가 예를 들어서 AP랑 BP가 2배 차이 난다. 또는 4배 차이 나도 상관없어. 어쨌든 1대 1만 아니면 돼. 요 앞에가 얘는 1대 1인데 얘는 1대 1만 아니면 돼. 2대 1, 2대 3, 4대 5, 4대 7. 어쨌든 요 앞에 관계가 1대 1이 아닌 다른 숫자가 나오면 얘 뭐가 나오는지를 한번 그림을 그려보니까 어떤 일이라는지 봐봐. 예를 들어서 AP랑 BP가 2대 1이라고 해볼게. 그럼 2대 1. 그래서 여기 점 찍고 또 2대 1 점 찍고 2대 1 점 찍고 2대 1 점 찍고 그럼 이 점을 이어보면 바로 원이 나오더라라는 거야. 그리고 우리는 이 이름을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다라고 부르는 것뿐이야. 그래서 사실은 이게 만약에 아폴로니우스의 원입니다 라고 보이는 학생은 바로 한 1분 정도면 바로 정답이 나와. 왜 정답이 나오냐면 A가 여기 있고 B가 여기 있어. 근데 잘 보세요. 2대 1 2대 1 그럼 이렇게 두 개만 이어보잖아. 자, 2대 1이고 2대 1이야. 그럼 이렇게 두 점만 이어보면 첫 번째, 이 점은 다시 말하면 A와 B의 무슨 점? 2대 1로 내분점이 될 거야. 하지만 이 점은 A와 B를 몇 대면? 2대 1로 뭐 하는 점이야? 외분하는 점이더라 라는 거야. 근데 선생님, 내분점, 외분점 알면 왜 갑자기 답이 1분 만에 나옵니까? 너네가 구한 이 내분점과 외분점이 바로 뭐다? 지름의 양 끝점이더라 라는 거야. 바로 이런 원이 나온다는 거지. 어여오세요, 서희씨. 요런 원이 나온다는 거야. 따라서 너네들은 이 내분점과 외분점을 더해서 2로 나눈 게 원의 중심이고 방금처럼 얘처럼 풀면 되는 거야. 중심 찾았고 원방 세우고 둘 중에 아무 점이나 하나 대입하면 바로 원의 방정식이 나오더라라는 거지. 이게 어떻게 보면 1분 컷 문제. 근데 선생님, 만약에요, 이 문제를 도저히 학교 시험 시간에는 아폴로니우스의 원인지는 몰랐어요 라고 하면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진짜 찐 단순 노가다야. 무슨 뜻이냐? A가 이렇게 나왔고 B가 이렇게 나왔다고 칠게. 근데 P점이 X, Y라고 뒀어.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 AP 대 BP가 는 2배 차이 난다. 이거랑 똑같이 나왔어. 그러면 만약에 아폴로니우스의 원인지를 모르는 친구들은 어떻게 풀어야 되냐? 진짜 AB식 세울게. 이렇게. 는 진짜 BP 거리식 세울게. 이렇게. 그럼 얘들아, 잘 봐. 암산이 되는지 봐봐. 우리 제이야, 요거 양쪽 뭐 할 거지? 제곱할 거야. 근데 제곱할 때 조심해야 되는 건 2도 같이 제곱돼. 그럼 물어볼게. 여기는 XY에 관한 몇 차식이 나오겠어? 2차식이 나올 거야. 여기는 2배에다가, 4배에다가 XY에 관한 2차식이 나올 거야. 맞지? 그러면 이 2차식을 이 반대쪽으로 넘긴다고 한들 뭐가 살아있어? 2차식이 살아있지. 개수가 단지 몇으로? 3으로. 그래서 얘는 3에 관한 2차식으로 이렇게 나올 거야. 그리고 우린 원에서 x제곱, y제곱 개수는 1이어야 되니까 다 얘를 3으로 나눠서 이런 식으로 최종적으로 답이 나오겠지. 결국엔 여기서 나온 원방이 바로 이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랑 똑같더라라는 거야. 그래서 얘는 아폴로니우스의 원인지 아는 친구는 이렇게 풀지만 모르는 친구는 단순 노동 계산으로 문제를 풀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그게 92쪽 내용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혹시 92쪽 내용 없어요? 15번이요? 자, 15번 한번 가볼게요. 15번이 맞아. 자취의 방정식에서 제일 짜증나는 문제야. 잘 봐, 15번. 자,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원점 5화라고 되어 있어. 그럼 원점은 일단 존재하겠죠. 그리고 원 위에 지금 한 점이 돌아다니더라. 원이 이렇게 있는데, 원 위에 한 점이 돌아다닌대. 그걸 P점이라고 두죠. 그리고 난 그거를 A, B라고 둘 거야. 근데 문제가 뭐라 그랬냐면,
원점5랑 이 P 사이에 중점들을 이어서 다시 한번 발자국을 표시해보자 라는 거야. 자, 무슨 뜻이냐? 잘 봐, 제이야. P가 여기 있으면 중점 여기지. 체크. 자, 만약에 P가 한 요쯤에 올라갔다고 칠게. 그럼 요렇게 선 이었을 때 중점은 한 요쯤 될 거야. 체크. P가 만약에 이쪽이 왔어. 그럼 요 선을 이었을 때 중점은 한 요 정도 될 거야. 체크. 또 하나, P가 만약에 반대쪽에 가 있었어. 그럼 중점 체크. 요렇게. 이해 가십니까? 선생님, 그럼 지금 P점이 돌아다닐 때마다 그 P점과 원점 사이의 중점들을 한번 X로 한번 지금 체크를 해봤어. 발자국을. 그럼 이 발자국들을 다 모으면 뭐가 나올 것 같아? 왠지? 원이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근데 이거는 느낌이니까 선생님 말 들으면 안 돼. 나도 원일 수도 있고 직선일 수도 있고 나도 문제 풀 때마다 이게 뭐가 나올지 모를 수도 있어. 그림을 그려보면 알겠지만. 근데 그림을 그려서 문제 풀면 안 되고 문제가 원하는 대로 한번 접근해 볼게. 일단 원점은 그대로 있을 거고 너네가 P점은 A, B라고 나왔어. 선생님 그러면 이 중점은 뭐라고 표시할 수 있어? 얘와 얘의 무슨 점? 중점이니까 2분의 A, 2분의 B라고 둘 수 있어. 맞지? 여기까지 이해가? 자, 그리고 제이야. A, B는 어디 위에 있지? 원 위에 있지. 그래서 우리는 이 원을 한번 표준형으로 한번 고쳐볼게. 원의 방정식이 중심이 x-2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2의 제곱은 자, 4 더하기 4니까 8이거든요. 근데 마사가 돼야 되니까 12가 될 거야. 이렇게. 그럼 자, 요 원 위에 P점이 있으니까 얘를 대입할 수 있어. 너 들어가. 너도 들어가. 그럼 이 식은 어떻게 쓸 수 있냐? a 빼기 2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2의 제곱은 12, 아이고, b 플러스 2의 제곱은 12더라 라는 거지. 이해 가십니까? 근데 얘들아, 나는 a, b에 관한 식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x, y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야 되잖아. 근데 선생님, a, b를 다시 어떻게 x, y에 관해서 나타냅니까? 라고 봤더니 우리 이게 무슨 좌표지? x좌표. 이게 무슨 좌표지? y좌표니까 a는 뭐라고 쓸 수 있어? 2x. b는 뭐라고 쓸 수 있어? 2y. 그래서 얘를 다시 거꾸로 여기다 대입해 주는 거야.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A와 P점과 원점의 중점들이 그리는 도형은 뭐가 나오냐? 2x를 다시 여기다 넣으니까 2x-2의 제곱 더하기 2y 플러스 2의 제곱은 12더라 라는 거지. 근데 이게 답이 아닙니다. 이거 답이라고 하면 안 돼. 우리 원은 항상 최고차 한계수가 몇이어야 되죠? 1이어야 돼요. 그럼 우리 이거 잘 봐, 제이야. 얘네 둘이 뭐로 묶지? 하지만 제곱해서 바깥으로 나가니까 뭐로 묶여? 그래서 얘는 최종적으로 어떤 식이 되냐? 요런 식이 나오더라라는 거지. 그리고 2차 계수는 항상 1이라는 것 때문에 양쪽을 4로 나누면 x 빼기 1의 제곱, y 플러스 1의 제곱은 3. 그래서 이렇게 원방이 구해지더라라는 거야. 그리고 봤더니 재미난 사실 뭔지 알아? 우리 얘 중심이 몇 컴마 몇이었지? 2 컴마 마이지. 반지름은 뭐였지? 2루트 3짜리 원이었지. 근데 원점과 P점의 중점을 이어서 만든 원은 잘 봐. 반지름이 몇 컴마 몇으로 바뀌어? 중심이 몇 컴마 몇? 1 컴마 마일. 절반 됐어. 그리고 반지름은 뭐가 됐어? 절반 돼서 루트 3. 똑같이 나오지. 아, 결국에는 원점과 P점의 중점들을 이어서 점들의 좌치를 이어보면 또 다른 원이 나오겠구나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잘하고 싶으면 머릿속에서 나는 좀 운동장을 떠올리라고 하거든. 예를 들면 여기에 지후가 서 있고 홍주가 줄을 잡고 이 원 위를 돌아다니는 거야. 그럼 돌아다니면서 잘 생각해봐. 이 줄 가운데에 연필이 이렇게 바닥에 꽂혀 있다고 생각해봐. 그럼 줄을 잡고 막 돌아다니면 그거에 따라서 가운데 막대기가 꽂혀 있으면 바닥에 뭐가 그려질까라고 상상을 해보면 자, 선생님이 그냥 생각해 볼게. 여기 문 고정이야. 난 줄이 이렇게 있어. 이 가운데 분필이 있어. 이렇게. 그럼 내가 이렇게 움직이면 당연히 뭐가 그려질 것 같아? 직선이 그려지겠지. 근데 내가 이렇게 된 상태에서 내가 이렇게 잡고 원을 돌고 있어. 그럼 이것도 뭐 그려져? 딱 봐도? 원이 그려지지. 그게 바로 이 자체 방정식이더라라는 거야. 그러니까 자체 방정식이 결국엔 어느 고정된 점과 움직이는 점 사이의 어떤 관계를 나타내는 식이니까 먼저 머릿속에서 한번 그걸 그려보고 나타내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자, 다음 92쪽은 이제 요렇게 마무리하면 되고요. 혹시 유형집, 그치, 2분의 1 된 거야. 얘는 운 좋게도. 근데 이게 언제 안 되냐면 얘가 원점이 아니면 안 돼.
얘가 다행히 원점 이분점이었으니까 얘와 얘의 중점들이 다행히도 딱 절반이 된 거잖아. 근데 만약에 얘가 다른 점이었어. 그럼 함부로 그렇게 단정 지으면 안 되는 거야. 얘는 운 좋게도 얘가 원점이었고 중점들을 이었으니까 망정인데, 예를 들면 얘가 중점을 이은 게 아니라 2대1로 내분하는 점을 이었대. 그러면 이제 또 문제가 달라질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선생님이 그냥 중점을 이었더니 반이 됐어 라는 걸 그냥 보여주는 거지 무조건은 아니다라는 거야. 자, 그럼 유형집 한번 질문 받아볼게. 유형집 61쪽 질문 있을까요? 제가 알기로 61쪽부터였거든요. 61, 62, 63. 자기 거 다 하세요. 오늘 진도가 가장 적어요. 64, 11 다시 1번이요? 그냥 11번? 자, 한번 가볼게. 자, 내가 사실 오른쪽만 풀라고 했는데 제가 이상한 거 풀었나 봐. 61부터 68 오른쪽만 풀라는 거 상관없어. 양쪽이 어차피 쌍둥이 문제랑 똑같아요. 괜찮아. 지금 공부했다고 나한테 짜증내는 거야? 아니 자, 갈게. 11번. 자, 11번 보시면, 왜냐면 오른쪽 왼쪽이 쌍둥이인데 선생님이 이 문제집을 선택한 이유가 왜 오른쪽이냐면 오른쪽이 좀 더 어려워. 그러고 나서 선생님 그럼 왼쪽은 언제 풉니까? 오른쪽에서 틀린 문제만 왼쪽을 풀어봤으면 좋겠어. 왜? 그 유형을 모르는 거니까. 자, 11번 한번 봐볼게. 일단 걔 표준형으로 한번 바꿔볼게. x-2분의 a의 제곱. 뭐가 억울해, 제이야. 공부한 건데. 나 좀 죽여버릴까, 진짜? 아이. 자, 공부할 시간 어차피 많잖아. 아니 그러면 실질적인 숙제는 이거 오른쪽 하는 것밖에 없었거든요. 또. 나 공부했다고 나 짜증내는 애 처음 봤다. 자, 가볼게. 일단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차려야 될 거. 첫 번째, 얘들아. 우리 원이 되려면 2차 계수는 항상 뭐 해야 된다? 1. 그리고 반지름은 항상 뭐보다 커야 돼? 0. 반지름이 음수인 건 없거든? 근데 여기서 잘 보니까 뭐가 이상하지 않아? 뭐? 원은 XY에 관한 항이 없어요. 여러분들 원방 어떻게 생겼어요? 최소한 일반형조차도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에 XY 항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너네들한테 낚은 거야. 뭐냐? 이거 있어서 애들 당황한 거지. 근데 이런 건 존재할 수 없으니까 A는 0일 수밖에 없다라는. 그럼 우리 이제 얘를 표준형으로 다시 고쳐보면 x 빼기 1의 제곱 더하기 y-3의 제곱은, 자, 이제 불필요한 거 만들어 볼게. b 반대로 넘어오면 마이너스 b. 9 더하기 1이니까 10 이렇게 된더라라는 거지. 근데 얘들아, 여기는 무슨 칸을 못 쓰는 칸이지? r 제곱 쓰는 칸이야. 제발 부탁이야. 저 엄청 실수 많이 해. 왜냐면 지금 반지름이 2지. 아마 OJ 100% 저거 는 2라고 썼을 거야. 그래서 8 나왔겠지 뭐. 이런 새끼 졸라 많아요. 반지름이 2라는 건 여기가 4가 되는 거예요. 2의 제곱이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B값은 뭐다? 6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정답이 6이 되는 거야. A가 0이고. 네? 끝이야. 없어요.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너네들 낚아놓은 거야. 저 XY 항은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자, 다음 또. 없으면 65. 15번. 자, 15번 한번 가볼게. 일단은 우리 세 점의 꼭지, 세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은 어떻게 찾죠? 누구를 이용해서? 원의 일반형을 이용해서 일단은 방정식을 찾아야 돼요. 그러면 일단 15번은 이건 선생님도 해줄 수가 없는 게 무조건 여기다 숫자를 대입해야 돼요. 그리고 찐 연립. 이게 원의 일반형이잖아요. 여기다가요. 1, 마6, 5, 마4, 마1, 마2 넣어서 원방을 찾으면 반지름도 되게 이쁘게 나오고. 근데 이건 푸는 방법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여기다가 점을 대입하여 ABC를 찾는다. 그러면 그냥 원방 끝. 원방 찾아지는 거야. 근데 얘는 하필 무슨 걸 찾아달래? 외접원이지. 그럼 결론적으로 우린 외심을 찾아달라는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야. 그럼 외심이라는 건 이 원을 안 찾고도 찾는 방법이 외심을 그냥 A, B라고 두는 거야. 근데 우리 외심의 성질이 뭐예요? 원이 이렇게 있고 이 안에 지금 삼각형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 외심의 성질은 뭐죠? 원의 중심으로부터 각 꼭지점까지 길이가 어떻다? 같다라는 성분이 있어요. 따라서 외심을 만약에 O라고 잡고 좌표를 ABC라고 잡으면 무조건 OA 길이와 OB 길이와 OC 길이가 어떻다? 같다를 이용하자라는 거지. 그럼 얘는 원방을 쓸 필요도 없고 그냥 점과 점 사이 거리들로만 무조건 답이 나오는 거야.
그럼 최소한 모르는 문자가 2개니까 식 2개니까 뭐 요거 찾고 요거 찾아서 연립을 한다든가 아니면 뭐 얘까지 찾아주면 그냥 금상첨화인 거지. 다 연립이 가능하니까. 그냥 찐 노동이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요거는. 자, 이건 2가지 방법 다 알려드렸어요. 3점을 지나는 원방을 찾아서 깔끔하게 반지름을 찾던가, 중심을 찾던가, 아니면 그냥 외심의 성질만을 이용해서 찾던가. 둘 중에 아무거나 해도 상관없다. 다음 또 질문. 없으면 66쪽, 67쪽. 네. 17-1이요. 자, 17-1번 가볼게요. 우리 저번에 X축과 접한다. 우리 이 3가지 다 알아둬야겠지? X축에 접하는 원은 무슨 특징이 있을까? Y축에 매달려 있는 원은 무슨 특징이 있을까? 세 번째,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은 무슨 특징이 있을까라고 하면 누구한테 영향을 받는다? 중심의 좌표가 반지름한테 영향을 미친다. 얘는 반지름이 누구랑 같다? 중심의 Y좌표. 얘는 반지름이 중심의 X좌표. 얘는 중심이 바로 X축과 중심의 XY 좌표랑 다 똑같다라는 거지. 안 해도 돼? 넘어가도록 할게. 자, 다음 또 67, 68. 끝났어요? 그럼 저 블랙라벨 나가도 됩니까? 릴리. 자, 그럼 블랙라벨 진도 한번 나가보도록 할게요. 오늘 진도가 진짜 적어요. 오늘 진도가 94쪽부터요. 원의 접선 전까지만 나갈 거예요. 실질적으로 104쪽까지만. 그리고 선생님이 오늘 뽑아온 프린트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평면좌표와 직선의 방정식 유형당 한 문제씩 뽑아왔어요. 근데 총 유형이 평면좌표랑 직방 유형 총 몇 개일 것 같더라? 아니 몇 개? 3개밖에 안 돼. 직방이랑 평면좌표 유형인데 전체 유형 문제에서 나올 수 있는 아니에요. 49개예요. 그래서 한 유형당 한 문제에서 49문제를 뽑아왔어요. 근데 다 할 건 아닙니다. 오늘 하다가 그냥 거들 거예요. 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우리가 원방 하면은 이제 지금 이제 오늘 배우는 건 뭐냐면 원과 직선의 관계 또는 원과 원의 관계를 한번 공부해 볼게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하면 잘 보세요. 우린 지금까지 원을 따로 배우고 직선도 따로 배웠어요. 근데 이제 저거를 콜라보레이션 해보겠다 이거야. 근데 원이랑 직선을 콜라보레이션 해봤자 뭘 콜라보레이션 할 건데요? 라고 하면 이런 거지. 원을 그리고 직선을 그렸을 때 저 원과 직선이 혹시 안 맞나? 아니면 한 점에서 만나? 아니면 2점에서 만나? 요걸 한번 찾아보자라는 거야. 근데 이 관계, 위치 관계를 물어본 풀이는 2가지가 존재해요. 그래서 첫 번째는 1학기 중간고사 범위로 풀 수도 있고요. 2번째는 2학기 중간고사 범위로도 풀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아무거나 선택해서 하셔도 되는데 당연히 저는 2번을 추천하는 이유가 따로 있다라는 거야. 그걸 보여드릴게요. 자, 첫 번째. 일단 우리 2학기 중간고사 공부하는 거니까 2번부터 풀이를 해줄게. 자, 첫 번째. 선생님, 원과 직선이 안 만난다, 한 점에서 만난다, 2점에서 만난다는 그러면 어떻게 제가 판단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 이제 그림이 3가지가 있겠죠. 원, 직선 안 만나. 원, 직선이랑 한 점에서 만나. 원, 직선하고 2점에서 만나라는 거야. 그럼 제가 지금부터 반지름은 다 노란 색깔로 그려볼게요. 반지름이라고 하고요. 제가 파란 색깔을 원의 중심부터 직선까지의 거리, 디스턴스 D를 한번 나타내 볼게요. 요게 D, 요게 D, 요게 D 이렇게 있다라는 거야. 그럼 지금 D값과 R값으로만 벌써 원과 직선이 만나냐, 한 점에서 만나냐, 2점에서 만나냐가 뭔가 계산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우리 반지름과 D를 봤을 때 누가 더 클 수밖에 없다? D. 얘는 딱 접하니까 반지름과 D의 길이가 어떨 수밖에 없다? 같을 수밖에 없다. 그럼 여기선 딱 봐도 반지름이 D보다 어떻더라? 크더라. 따라서 반지름과 디스턴스 거리만으로도 원과 직선이 몇 점에서 만나는지가 보이더라라는 거야. 여기서 D는 뭘 뜻한다? 중심과 어디 사이 거리? 바로 직선 사이의 거리를 뜻하니까 요거는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쓰면 된다라는 거지. 근데 그냥 그림 그려서 하면 안 돼요. 이제 문제가 생겨. 그림을 그리면 이게 지나가는 건지 접하는 건지 만나는 건지가 굉장히 헷갈릴 때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R값과 D값을 다 따져줘야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게 일단 2학기 중간고사 범위로 푼 문제예요.
근데 선생님, 이거를 1학기 중간고사 범위로도 풀 수 있나요? 있어요. 바로 어떻게 푸냐면 이렇게 풀어보는 거야. 만약에 원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직선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물어보냐면, 야, 저거랑 저거랑 맞나 안 맞나? 만나면 한 점이야, 두 점이야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머릿속에 생각하냐면 결국에는 이게 만난다, 안 만난다, 두 점에서 만난다는 결국 뭐의 개수랑 똑같죠? 교점의 개수랑 똑같아요. 얘는 교점이 없어요. 근데 얘는 교점이 한 개고요. 얘는 교점이 두 개예요. 그럼 선생님, 저는 교점의 개수로 한번 바꿔서 풀면 안 될까요? 근데 우리가 수학에서 교점이면 항상 두 식을 뭐 하죠? 같다고 두죠. 근데 문제가 생겨요. 여긴 2차고 여긴 1차니까 같다고 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바로 이 y 대신에 요 y제곱에 대입하자라는 거야. 그럼 결론적으로 x제곱 더하기 mx 플러스 n의 전체 제곱은 r제곱이 나올 거고 얘는 x에 관한 몇 차식? 2차식으로 나오겠다라는 거야. 그럼 이 문제는 갑자기 무슨 문제로 바뀌냐? 잘 보세요. 원과 직선의 교점을 구하라고 했더니 그거를 x에 관한 2차식으로 만들었으니까 이 2차식이 x축과 안 만나는지 접하는지 관통하는지를 뭐 갖다 판단할 수 있고 판별식 갖다 판단할 수 있고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교점이 없고 판별식이 0이면 교점이 하나고 판별식이 0보다 크면 두 개의 교점이 있는데 그게 곧 다시 말하면 얘와 얘의 교점의 개수랑 똑같은 개념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 제 입장에서 이게 더 쉬워요. 왜? 그냥 넣어서 판별식 쓰면 끝나는 건데 왜 선생님은 2번 방식을 추천합니까? 라는 거지. 그 이유는 뭘까? 졸라 단순해. 뭘까? 바로 저 원과 직선이 깔끔하면 땡큐야. 다시 말하면 중심도 0,0이고 반지름도 이쁘고 이 직선도 그냥 2x 플러스 1 넣어서 제곱하는 거 아무 문제 없어.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문제를 이렇게 내볼게. 원이 일단 더러운 건 아니지만 어쨌든 조금 이렇게 나왔어. 그럼 더러운 건 아니야. 중심이 꼴랑 2, 마이너스 1이고 반지름이 4짜리니까. 근데 내가 직선을 이렇게 줘버리는 거지. 이렇게 줘버렸어. 그럼 무슨 문제가 생겨? 얘를 여기다 넣으면 여기에 항이 몇 개가 돼버려요? 3개. 그리고 걔를 뭐 해야 돼? 제곱해야 돼. 심지어 얘도 제곱하고 뭐 해줘야 돼? 동류항끼리 묶어줘야 돼. 거기다 또 뭐까지 해야 돼? 판별식까지 해야 돼. 그럼 딱 봐도 얘를 여기다 대입하는 건 너무 무의미한 짓이 될 수도 있는 거지. 따라서 이렇게 원과 직선이 더럽다라고 나오면 실질적으로 그냥 중심하고 직선 사이 거리만 따지면 되는데 반지름 너무 이쁘게 4고 이 직선과 요 사이 거리면 요거 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이면 벌써 2분의 1로 시작하고 절대값 그 다음에 꼴랑 여기다 2, 마이너스 1만 넣으면 되는데 그게 그리고 4보다 크냐 작냐만 따지면 끝나는 건데 굳이 대입해서 전개해서 동류항 묶어 판별식까지 가려면 좀 멀더라. 그러니까 학교 시험은 절대 원과 직선을 깔끔하게 주진 않을 거다. 원도 깔끔하게 주더라도 직선이 더러울 거나 아니면 직선은 깔끔해도 원은 더럽거나 둘 중에 아무거나 하나는 더러울 거니까 원과 직선 사이 거리는 요거 갖다가 판단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지금 제가 설명한 게 어떻게 보면 몇 쪽이야? 여기 있다. 94쪽을 설명하거나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있잖아. 이제 95쪽에 제가 밑에 한 걸음 더를 설명할 거거든요. 근데 얘들아, 한 걸음 더 지금 칸 몇 칸 나와 있어요? 6칸이죠. 밑에 3칸은 안 하셔도 돼요. 위에 3칸은 나올 가능성이 커요. 왜 선생님 그렇습니까? 라고 하면 교육과정 외지만 사실은 저거는 그림으로도 판단이 되니까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뜻이냐면 지금은 원과 직선이 만난다 안 만난다 두 점에서 만난다를 했다면 지금은 뭐 할 거냐면 이런 거야. 원이랑 원이 안 만나. 원이랑 원이 한 점에서 만나. 원이랑 원이 두 점에서 만나라는 거야. 요 세 가지는 충분히 물어볼 수 있다 이거야. 자, 그럼 예를 들어서 봐볼게. 선생님이 다 반지름을 또 주황 색깔로 나타내 볼게. 얘는 R1, 얘는 R2. R1, R2, R1, R2. 그리고 선생님이 또 원의 중심과 중심 사이 거리를 D라고 나타내 볼게. 이거 D. 이거 D. 요거 D. 자, 물어볼게. 얘들아, 원과 원이 지금 이렇게 안 만나려면 반지름 2개 더한 게 D보다 어떨 것 같아? 작겠지? 반지름 2개 더해봤자 가운데가 멀면 떨어져 있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래서 그냥 2개 반지름 더한 게 중심과 중심 사이 거리보다 짧으면 돼. 얘는 어떨 것 같아?
반지름 2개 더한 게 D와 어떨 것 같아? 같을 것 같아. 왜? 바깥에서 딱 만나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얘가 문제야. 근데 왜요? 얘를 보면 이거 뭔가 얘랑 반대이지 않을까요? 맞아요. 그래서 얘는 결론적으로 반지름 2개 더한 건 D보다 어떻다?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겨요. 무조건 반지름 2개 더한 게 D보다 크면 항상 2점이냐? 얘는 딱 한 가지만 더 예외 사항이 있으니까 이것만 좀 그냥 외워놔줘. 얘가요. 점점 옆으로 이동할게요. 요 원이. 그럼 점점 왼쪽으로 이동하면 요렇게 됐다가 더 이동하면 요렇게 됐다가 그랬다가 나중에 가면 무슨 일이 일어나죠? 쏙 하고 비눗방울처럼 안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럼 얘는 몇 점에서 만나죠? 한 점에서 만나죠. 그래서 요럴 때만 조심하면 되는데 요럴 때가 바로 언제냐? R1에서 R2를 뺐을 때다라는 거죠. 그래서 원은 2점에서 만날 때면 얘만 그냥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세 번째 칸이 그 뜻이죠. D는 R1 R-를 더한 것보단 작지만 R1 R-를 뺀 것보다는 크다. 요것만 기억하고 계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선 나머지는 안 나올 가능성 크니까 굳이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셨죠? 자, 이제 뒷장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제 96이랑 97 하면 이제 끝나요. 자, 가볼게. 96, 97 중에서는 우선 쉬운 거부터 설명할게요. 자, 우리요, 이 96, 97이 어디서 그 쉬운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뭐냐면, 현이라는 개념을 배우게 됩니다. 현. 우리 줄 있는 악기를 뭐라고 하죠? 현악기. 그 현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잘 보세요. 원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직선이 줄이라고 하면 줄이 싹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우리 저기에 현이라는 걸 만들게 되는데 도대체 현이 어딥니까? 라고 하면 직선이 원과 만나는 두 점, 요것과 요거 사이 거리, 우리가 이 A, B를 한 글자로 현이라고 합니다. 현.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현 좀 구해줘 라고 하면 저 A, B 사이 거리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 제가 저걸 어떻게 찾죠? 저걸 찾는 방법도 두 가지가 존재해요. 1번은 개오래 걸려요. 진짜 찐으로 개오래 걸려요. 그리고 심지어 답도 안 나와요. 졸라 어려워서. 졸라 복잡해서 존나 풀다가 답 안 나오고. 그리고 이제 포기로 가는 게 첫 번째 풀이에요. 근데 이거는 또 언제 쓸 수 있는지 아세요? 언제라고 내가 대답할 것 같아? 이거 언제 쓸 수 있을 것 같아? 원과 직선이 깔끔하면 돼요. 이 원도 너무 이뻐. 중심이 0,0, 반지름이 뭐 3이야. 직선도 너무 이뻐. 2x 플러스 1. 끝. 얘도 깔끔하면 이 방법으로 푸셔도 돼요. 원과 직선이 깔끔하면. 자, 근데 우리는 이제 깔끔하지 않으니까 문제인 거란 말이야. 그럼 깔끔하지 않을 땐 저 A, B를 어떻게 찾습니까? 라고 하면 바로 소를 생각하시면 돼요. 소. 소. 한글 소. 소만 떠올리시면 문제가 풀려요. 그럼 도대체 소를 떠올린다는 게 뭡니까? 라고 하면 얘들아, 소 글자에는 뭐랑 뭐가 있죠? 시오자와 오자가 있어요. 저거를 저 원에다가 그대로 그려주시면 돼요. 첫 번째, 시오자가 있어야겠죠? 그 시오자가 바로 원의 중심으로부터 그 만나는 두 점까지의 시오자입니다. 그 다음 오자가 있어야겠죠? 그 오자가 바로 뭐예요? 얘예요. 그래서 소 떠올리시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소 떠올리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당연한 거, 애들이 이거를 그냥 현이니까 이럴 거야 라고 받아들이는데 그러면 안 돼. 뭐냐면 당연한 게 하나 나오거든. 우리가 요걸 중심을 O라고 잡으면 OA와 OB는 우리가 세 글자로 뭐라고 말하죠? 원의 반지름이라고 해요. 그럼 제가 또 물어볼게요. 얘네 둘이 반지름이고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OAB는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O에서 AB로 선을 내리면 무조건 무슨 성질을 만족하죠? AB를 뭐 한다? 수직 2등분한다. 그렇지. 그래서 여기가 바로 오늘 뭔가 이렇게 자꾸 떨어지네요. 주식이 떨어지나? 선생님은 주식을 안 하고 있지만 선생님이 주식으로 한 10억 버는 날 10만 원씩 줄게. 너네 되게 착하다. 꼴랑 10만 원이요?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10만 원도 행복해하네. 그렇지. 그럴 수도 있지. 자, 따라서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수직 2등분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바로 뭐냐? 현은 항상 원의 중심에서 선을 그으면 수직 2등분 된다가 현의 성질입니다. 근데 애들이 현의 성질로 배우고는 저게 왜요? 라고 질문을 안 하더라고.
질문 안 한 게 아니라 현의 성질은 사실 이등변이니까 나온 거야. 아셨죠? 순서가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현이 절반 된다지 현은 절반 된다. 이건 아닙니다. 자, 그럼 얘들아 잘 봐. 너네들한테 뭘 알려주냐면 알려주기보다는 여기가 이제 결국 뭐라고 하냐 D라고 해. 디스턴스.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 그리고 우리가 현은 이게 좀 안타까운데 현은 따로 부르는 알파벳이 없어요. 저라면은 우리 길이를 뜻하는 게 뭐죠? 랭스라는 단어가 있죠. 그래서 L자를 써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여기를 L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이 현은요, 신기하게 A, B, L을 구하라고 하지 않고요. 얘는 다양합니다. 무슨 뜻이냐? R이랑 D 알려줄 테니까 L 찾아봐. 끝. 반대로 R이랑 L 알려줄 테니까 D 찾아봐. 또는 L이랑 D 알려줄 테니까 반지름 찾아봐. 결국에는 R, L, D 저 셋 중에 2개 알려주고 나머지 하나 구하라는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선생님, R, D를 안다고 해서 L을 찾을 수 있나요? L을 안다고 해서 L, D를 안다고 해서 R을 찾을 수 있나요? 그 이유는 뭐냐? 바로 O, A, 그리고 요 가운데를 만약에 제가 D라고 잡아볼게요. O, A, D나 O, D, B 삼각형은 무슨 삼각형이다? 직각삼각형. 그럼 우린 무슨 법칙을 쓸 수 있다? 피타고라스를 쓸 수 있다. 결론적으로는 R, D 값 알면 L 값의 절반을 알게 되니까 2배 해주면 되고 L, D를 알면 L을 절반을 한다면 피타고라스 써서 R 찾으면 되지 않냐라는 거지. 따라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문제에서 뭘 알려주고 뭘 안 알려주냐에 따라서 피타고라스 아저씨 법칙을 쓰면 그냥 끝난다. 답이 나오더라라는 거예요. 이해 가셨습니까? 다만 여기서 반지름은 여러분들이 이제 원을 표준형으로 고쳤을 때 구할 수 있어야 되고 요 D는 원의 중심부터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할 줄 알아야 되고 그 2개만 알아도 벌써 피타고라스로 L을 찾을 수 있다 이거야. 근데 그럼 전 궁금한 게 점과 직선 사이 거리로 D를 구하듯이 이 L 값을 바로 구하는 방법은 없나요? 굳이 뭐 저 R도 알아야 되고 저 D도 알아야 되고 저 피타고라스도 써서 꼭 L을 찾아야 되나요? 그게 바로 1번이야. 1번은 R 값 몰라도 돼. D 값 몰라도 돼. 그냥 L 값 바로 찾을 수 있어. 그럼 선생님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아 여기서 이거 알고 이것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얘 피타고라스 써야 되는 과정을 거쳐서 L을 찾아야 되는 거면 전 그냥 바로 L 값 찾는 1번 방식을 구할 것 같은데요 라는 거야. 근데 아까 말했잖아. 1번은 바로 답은 나오지만 굉장히 복잡해. 뭐냐? 선생님 이렇게 쉽게 내줄게. 이런 원이 있어서 너무 이뻐. 원 중심 0,0 반지름 직선도 y는 x야. 그럼 얘들아 얘 원 그림 그려보면 이런 거야. 원이 이렇게 이쁘게 중심이 0,0에서 반지름 1이고 y는 x도 졸라 예뻐. 이렇게 생겼어. 그럼 랭스가 어디야? 여기부터 여기 사이거든. 그럼 당연히 그림을 그려보면 이 현의 길이가 하필 뭐가 나와? 지름이 나올 거야. 근데 이거는 우리가 그림을 그려봤던 거고 만약 못 그린다는 원은 조금 깔끔한데 이게 지름 아니라 다른 게 나오는 걸 생각해 볼게. 그럼 선생님 얘네 두 원과 직선은 바로 랭스 구하는 방법은 뭡니까? 방법은 하나죠. 테이프야 또. 테이프하면 뭐 나와? x제곱 플러스 x제곱은 1 따라서 2x제곱은 1 따라서 x제곱은 2분의 1.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원과 직선이 지나갔을 때 이 좌표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루트 마이너스 2분의 1, 여기 y는 x니까 똑같은 값 나올 거고. 그리고 여기는 루트 2분의 1, 루트 2분의 1. 결국 교점을 구하는 거지. 그 다음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 쓰면 끝. 그럼 그냥 R이고 D고 다 필요 없어. 랭스가 바로 나와. 근데 왜 안 될까? 원이 더럽잖아. 이 직선 더럽잖아. 대입하면 X좌표 근해 공식 나오면 뒤지는 거지. 그럼 또 그걸 넣어서 Y값 찾아야 되고 점과 점 사이 힘들다 이거지. 그러니까 항상 바로 구해지는 건 조금 원과 직선이 깔끔해야 돼. 원방에서. 하지만 여기는 결국엔 더럽게 나올 거니까 이 방법을 써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이게 일단은 제일 쉬운 개념 2개 중에 하나를 설명한 거고요. 그 다음 2번째는 애들이 그나마 이 2번째는 되게 빨리 알더라. 생각나나 봐. 예전에 배운 거. 바로 뭐냐면 원과 직선까지의 거리의 최대 최소.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우리 대부분 원과 직선까지의 거리라는 것 자체가 항상 우리는 함축적으로 D라는 걸 많이 써요. 디스턴스. 그쵸? 이 거리의 최대 최소 찾아달라는 거야. 그럼 이거는 방금 너네들이 내가 예시 들었던 그 운동장에서 친구와 너네의 거리를 생각하면 돼. 자, 지금 여기가 유리가 서 있어.
유리는 정점이야. 움직이지 않아. 근데 여기에 원 하나가 그려져 있고 이 원 위를 지금 제이가 뛰어다니고 있어. 얜 동점이야. 그래 놓고 유리랑 제이 사이에 줄자를 연결해. 줄자라는 건 줄기도 하고 늘기도 할 거야. 그럼 제이가 이 줄자를 잡고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막 난리치겠지? 그럼 줄자가 이쪽으로 갈수록 짧아졌다가 다시 멀어지다가 최대치로 뭔가 이쪽에 멀어져 있을 것 같고 다시 줄다가 왔다 갔다 할 거야. 그랬을 때 저 줄자가 가장 짧을 때와 가장 길 때를 찾아달라는 거지. 그럼 언제가 가장 짧을 것 같아? 바로 제이가 돌고 있는 중심으로부터 먼저 유리까지 먼저 거리를 구하는 거야. 거기서 바로 누굴 빼? 반지름을 뺀 여기 있을 때 바로 요 값이 최소 값이 될 거다라는 거야. 따라서 최소 값은 어떻게 구하냐? 바로 중심과 정점, 정지된 점까지 거리를 먼저 구하고 거기서 바로 누굴 뺀다? 반지름을 뺀 게 바로 가장 가깝더라라는 거야. 그럼 선생님 가장 멀 때는 언제일까? 가장 멀리 뭔가 나의 가장 반대편에 있으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이 줄을 들고 졸라 뛰다가 여기 있을 때가 뭔가 가장 멀 것 같아. 그럼 얘는 반대로 중심부터 유리까지 거리를 구한 다음에 누굴 더하면 돼? 반지름을 더해주면 되겠다라는 거지. 따라서 가장 최대값은 중심과 정점 사이 거리에다가 반지름을 더했을 때가 가장 멀지 않겠냐라는 거. 이해 가셨습니까? 우리 이거 꼭 그거랑 비슷하지 않아? A, B, C. 집, 학원. 집이랑 학원은 절대 움직일 수 없어. 하지만 편의점은 움직여. A, B, B, C 거리가 가장 짧은 편의점을 갈 거래. 언제가 가장 짧았어? 바로 내가 집에서 학원까지 갈 때 그 위 어딘가에 존재하는 편의점을 들리면 어쨌든 난 집에서 편의점 들렸다 학원 가고 내가 어쨌든 집에서 편의점 들렸다 학원 가고 어쨌든 집에서 편의점에서 학원 가는 길은 A에서 C까지 거리랑 사실 가장 가깝지 않냐. 그것처럼 얘도 유리 J 거리가 언제 가까워? 결국에는 중심 지날 때에서 반지름 뺐을 때가 가장 가깝고 반지름 더했을 때가 가장 크다. 이게 바로 지금 제가 94, 95였나요? 페이지가? 96, 97 중에서 가장 쉬운 개념 2개 설명한 거고 이제는 하나 남았어. 2개 남았어. 2개 하면 사실상 오늘 수업 끝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잠깐 쉬는 시간 드려요? 잠깐 먼저 좀 선제적으로 빨리 쉬는 시간 줄게. 건물이 우유곽이잖아요. 아, 그래요? 밖에서 불 켜면 우유곽 모양으로 멋있게 돼 있잖아. 그 마포 공덕에도 맞잖아. 자, 가볼게요. 자, 96, 97 한 번에 설명할 건데 이게 되게 재밌어요. 개념이 되게 쉬워요. 중요한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요걸 물어볼 거예요. 자, 여기 원 2개 있어. 그리고 여기도 원 2개가 있다. 근데 내가 뭐라고 할 거냐면 1번. 제이야, 저 원 몇 점에서 만나? 저 2점 지나는 교점 보여? 저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좀 찾아줄래? 라는 거야. 요거. 2번째. 유리야, 교점 몇 개 보여? 2번째도. 근데 저 2개의 교점을 지나는 새로운 원의 방정식 좀 구해줄래? 라는 거야. 이렇게. 바로 저 2교점을 지나는 직선과 2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찾아달라는 게 오늘 마지막 개념이야. 근데 이게 충격적이게도 공식은 얘랑 얘가 처음 스타트 공식은 똑같아. 공식이 먼저 스타트는 같아. 선생님, 스타트가 같다는 건 뭐야? 우리 알고리즘 중에 이렇게 가고 공부했습니까? Yes, No 이렇게 가는 거 있지. 그런 거랑 비슷해. 얘네 둘은 일단 시작은 똑같아. 시작이 바로 공식이 뭔지 알아? 잘 봐. 얘가 1번 원, 얘가 2번 원. 얘 1번 원, 얘 2번 원. 아, 대답하는 친구 있을까? 이 공식 벌써 배웠어, 너네. 배웠어. 근데 그때는 원이 아니라 직선으로 배웠어. 근데 문제 내는 말은 똑같아. 2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세우시오. 기억나? 뭐였지? 2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뭐였어? K. 바로 뭐였지? 1번 더하기 K 곱하기 2번 직선이었지. 걔가 1번과 2번이 원으로 바뀐 거밖에 없어. 그래서 얘네 둘은 1번 원 더하기 K 곱하기 2번 원이야. 끝.
결국에는 앞에 직방 문제든 이 문제든 결국엔 무슨 단어가 들어가면 이 공식 쓰는 거야?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찾아. 직선, 직선 K.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 찾아. 원 K.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 찾아. 원 K. 어쨌든 공식은 다 똑같아. 근데 이제 여기서 yes or no로 가. yes or no. 이거 무슨 노래 있는데? 아, twice. 여기서 이제 얘는 0.1초 컷 문제야. 얘는 겁나 쉬워. 얘는 조금 계산해야 돼. 혹시 우리 직선도 혹시 풀었던 방법 기억나? 두 원이 이렇게 있는데 두 원에 교점을 미친 거 아니야? 직선이라고 했지? 1번 직선, 2번 직선. 두 원에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찾아달라고 했어. 그럼 얘도 수만이 나오니까 1번 더하기 K 곱하기 2번 직선은 0 이렇게 했어. 자, 그 다음에 내가 콕 찍어서 나 요 직선 찾아줘 라고 하면 뭐 줬지? 저? 파란색? 점을 줬어. 그래서 그 점을 어떻게 했지? 1, 2번에 뭐 했어? 대입했어. 그래서 뭐 구했어? K 구했어. 그 다음 다시 K 거꾸로 넣으면 바로 얘가 정답이 구해졌던 게 바로 얘였어. 이해가? 근데 얘들아 잘 봐. 얘랑 똑같은 풀이를 갖는 게 얘야. 얘부터 먼저 할게. 얘는 0.1초 컷이라 설명 안 해도 될 정도고. 자, 얘 할게. 제이야, 지금 선생님이 주황색 원 몇 개 그렸지? 근데 한 개가 아니야, 얘들아. 저거 무한개 나와. 어느 정도로 무한개 나오냐면, 자 봐. 이런 원도 있을 거고, 이런 원도 있을 거고, 이런 원도 있을 거고, 이런 원도 있을 거고, 이런 원도 있을 거고. 저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은 무한개가 나와. 그러니까 너네가 찾은 이 공식은 무한개의 원의 공식을 쓴 거나 마찬가지야. 근데 내가 콕 찍어서 또 뭐 물어볼 것 같아? 요 원 좀 구해줘. 요 원. 그럼 난 저 원 구하려면 결국 뭐 줄 것 같아? 저 점 줄 거야. 그래서 결국 또 1번과 2번에 점 대입하면 돼. 그럼 뭐가 구해져? K가 구해져. 그럼 K 다시 거꾸로 넣으면 뭐 나와? 원 나오는데 그 원이 바로 이 원인 거야. 끝. 그러니까 얘랑 풀이가 똑같은데 1번과 2번이 직선에서 원으로 바뀐 거밖에 없어. 근데 이제 얘가 왜 0.1초 컷 문제? 얘는 그럼 이제 풀이가 알겠지? 근데 선생님 왜 얘는 풀이가 0.1초 컷입니까? 라면 이것만 대답할 줄 알면 끝나. 원 몇 차야? 2차. 내가 구하고 싶은 직선은 몇 차야? 1차. 그럼 두 원에서 몇 차가 사라져야 돼? 2차. 그럼 두 원 뭐 하면 돼? 빼면 돼. 맞잖아. 빼면 되잖아. 그럼 2차 사라지잖아. 얘도 x제곱 y제곱을 시작했고 얘도 x제곱 y제곱을 시작했으니까. 그럼 무조건 k는 뭐면 돼? 끝. 그래서 저 별표 직선 찾는 건 그냥 k가 무조건 마이너스 1로 고정되어 있어. 이해하셨어요? 그럼 선생님 진짜로요? 한번 봐볼게. 예를 들어서 어디 할 거냐면 우리 그거 한번 가볼게. 101쪽 한번 봐볼까? 아 101쪽이네. 여기 있다. 102쪽 봐볼게. 102쪽. 나 칠판에 안 풀 거야. 같이 해설 볼 거야. 필수형 16번 봐봐. 앞에 원과 뒤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알려줬네. 근데 이거 사실 어떻게 찾은 거지? 밑에 해설 봐봐.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앞에 원 빼기 괄호 열고 두 번째 원이거든. 여기 지금 뭐가 생략됐지? 원래는 K가 있었어야 돼. 근데 그 K에 강제로 뭘 넣은 거야? 마이너스에. 그래서 답이 나온 거야. 그래서 두 원 뺐더니 밑에 직선 나왔대. 항등식. 그래서 끝난 거야, 답이. 그럼 잘 봐. 25번 봐봐.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다 필요 없어. 앞에 원, 뒤에 원 뭐 하면 돼? 빼. 끝. 26번 봐봐. 앞에 원과 뒤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직선 찾아야 되네. 두 원 뭐 하면 돼? 빼. 끝. 뺀 다음에 마유 콤마 7 넣으면 정답이야. 이해 가요? 27번 봐봐. 앞에 원과 뒤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둘이 원 뭐 하면 돼? 빼. 끝. 근데 그게 그 뒤에 있는 직선과 수직이라 했으니까 아마 그 뺀 식은 직선의 기울기가 뭐 나올 거야? 4분의 1 나오겠지. 기울기끼리 곱했더니 마이너스 1 나와야 돼.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거는 애들이 웬만하면 안 틀려.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이런 문장 보이면 2차가 사라져야 돼. 그럼 K가 마이너스 2일 없나요? 절대 없어요. 노벨상 탑니다. 얘가 다른 게 들어갔는데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구해졌다? 노벨상 탑니다. 그래서 신기하게 얘는 너네 어차피 지금 중앙여고도 어차피 객관식이고 이대부고도 어차피 단답형까지밖에 없잖아. 너네 서술형 없잖아. 그래서 신기한 게 뭐냐면 얘는 원래 사실상 뭐 하면 서술형으로 풀면 꼭 써줘야 되는 말이 있어. 서연아, 너네 서술형 있지? 그러니까 없나?
그치? 그럼 너네는 꼭 써줘야 되는 게 있어. 뭐냐면 원과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이다. 그럼 이 공식 썼어. 여기까지 잘했어. 근데 항상 뒤에 뭐가 붙어 있어야 되는지 알아? 얘로 풀 거면 K는 절대 마이너스 1이 되면 안 된다를 꼭 써놔야 돼. 왜? 자칫 잘못하다 K가 마이너스 1이면 원이 빠져서 직선이 나오거든. 난 원 찾고 싶었는데. 그래서 신기하게 뒷장 넘어가 봐. 그 몇 쪽이냐면 유형 18번. 백사쪽. 이것도 문제 안 풀 거야. 위에 필수 유형 10 위에 봐봐. 두 원의 교점을 두 점에서 만날 때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이라고 했으니까 일단 밑에 해설 봐봐. 앞에 원 더하기 K 뒤에 원. 근데 뒤에 뭐라고 써있지? K는 절대 마이너스 1이면 안 돼 라고 써있는 거야. 직선을 찾으면 안 되니까.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선생님 그럼 모르는 문자가 A도 있고 K도 있으니까 점 몇 개 줘야 돼? 2개. 그러니까 밑에 0,1이라고 1,마일 줬으니까 A 값과 K 값이 구해지는 거야. 놓으면 정답이야. 그냥 끝. 자, 밑에 31번 봐봐. 두 원의 서로 다른 교점에서 만날 때 이 두 원의 원점 및 2, 마이너스 1을 지난대. 그럼 일단 둘이 뭐 할 거야? 앞에 원 더하기 K, 뒤에 원. 모르는 문자 K랑 조심하세요. 여긴 앞에 원방에 K가 있었으니까 여기 뒤에 쓸 땐 K 대신에 뭘 쓰면 돼? 뭐 A를 쓰든 P를 쓰든 다른 거 쓰면 돼. 그럼 모르는 문자가 K랑 A라고 가정하면 원점 넣고 2, 마일 넣어서 A랑 K 찾겠지. 끝. 자, 밑에도 봐봐. 32번.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이래. 감사합니다. 두 원 뭐 할 거야? K라고 둘 거야. 그 다음에 몇 컴마 몇 지나? 0,1 넣어서 A를 찾을 거야. 근데 K도 찾을 거야. 자, 이건 내가 한번 풀어볼게. 자, 내가 풀 거야. 그냥 칠판에 32번 봐봐. 앞에 원. 마이너스 2 플러스 2y 마이너스 8. 더하기 K. 뒤에 원.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AY. 그 다음에 AX 마이너스 4Y. 마이너스 8은 0. 자, 선생님 A도 모르고 K도 몰라요. 근데 문제에서 뭐래요? 최소한 얘는 0,1을 지난대요. 그래서 0,1을 넣어볼게. 0, 1, 1, 0, 1, 0, 1, 0,1. 자, 간다. 계산 실수하는지 봐봐. 마 5 더하기 K. 없어져. 마 12, 마 10. 맞나? 계산 실수 안 했지? 확실해? 아이씨. 잠깐만. 마 10, 아니잖아. 여기 다시 하자. 3, 마 5 맞지? 숫자가 너무 더러운데? 마 11? 야, 이거 숫자가 더러워, 이렇게? 나 식 잘못 쓴 거 없지? 여기 플러스 8이잖아, 이 그지 같은 놈들아. 어쩐지 이 사람은 안 되고. 자, 그럼 뭐 나와? 9에서 4 빼니까 5. 에헤이, 겉봐. K가 1 나오잖아. K가 1 나오면 바로 K 넣으면 돼. 이건 이제 계산은 그냥 안 봐도 비디오지. 시작할게. 2x제곱, 2y제곱,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2y는 0. 이렇게 나오는 거야. 자, 여기서 절대 바꾸면 안 돼, 표준형. 원은 항상 2차 계수가 1 나와야 돼서 먼저 2로 나눠주셔야 돼요. 무조건이에요. 순서입니다. 순서. 문제를 풀어내는 순서. 그 다음에 여기서 바로 표준형으로 고치면 x-4분의 a의 제곱 더하기 y-2분의 1의 제곱은 이제 불필요한 거 써볼게. 16분의 a 제곱 4분의 1 이렇게 쓰면 돼. 근데 이 새끼가 r제곱인데 넓이가 뭐 나왔대? 2분의 5. 얘가 2분의 5면 되겠네. 그래서 16 곱하면 a제곱 플러스 4는 8, 5, 40, 36. 오케이. A는 뿔마요. 문제가 뭘 찾아달래? 양수 답은 6.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개념이 어려운 건 아니야. 이게 사실은 머릿속에서 안 떠오르면 아예 시작을 못해. 애들이 어떻게 두 원에 제일 멍청한 애들이 뭔지 알아? 뭐 누굴 것 같냐? 딱 봐도. 그나마 얘는 소 뒷걸음치다 맞춘 애들 많아. 왠지 알아? 선생님, 두 원에 저는 이 공식이 생각이 안 났으니까 두 원을 교점을 구할게요. 두 원에 교점 구한다? 지우야, 두 원 교점 구한다. 우리 수학에서 그냥 교점 구한다고 하면 항상 식을 뭐 했지? 같다고 뒀지? 근데 얘들아, 식에서 같다고 둔다는 것 자체가 한쪽으로 넘어가면 무슨 효과가 일어나지? 빼는 효과가 나타나지. 운 좋게 답이 나와. 얼떨결에. 그래서 두 원을 빼는 효과가 결국 교점을 구하다가 얼떨결에 빼가지고 직선이 나와. 근데 얘는 충격적이지. 두 원의 교점을 구하래. 그래서 교점 구하는 새끼 있어. 그럼 뺐어. 하필 뭐가 나와? 직선 나와. 그리고 직선이 나와버렸어요, 선생님. 근데 원을 구하래요. 멈춰 있는 거야. 그래서 얘는 아예 공식 자체를 모르면, 특히 얘는 얘들아, 이거 솔직히 말할게.
N반, F반 애들이면 사실 이 정도는 그냥 해내야 돼. 근데 S반이랑 R반, 걔네들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 정도의 만약 수학을 어려워하는 친구들은 어떻게 정도 시도하냐면 사실 이거 이 공식 잘 안 떠올라요. 그러면 대부분 수학을 어려워하는 친구들은 어떻게 푸냐면 나 혹시 녹화 버튼 눌렀니? 눌렀어? 조졌네 이거 씨. 뭐라고 말했지? 눌렀어? 아 눌렀어. 저 일시정지 버튼이 떠 있으면 누른 거야. 잘 봐. 이거 만약에 자기가 학교 시험에서 이 공식 안 떠오르면 어떻게 해야 돼? 진짜 직선의 교점 구해야 돼. 교점 구하고 또 다른 문제 하나 줬잖아. 그걸 직선을 많이 세워도 답 나와. 답은 나와 똑같이.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얘는 보험이 존재했던 거지. 이 공식 생각 안 나도 얼떨결에 빼다 보면 소 뒷걸음치다가 구해지고 얘는 교점 깔고 구하지. 근데 이제 이 문제도 교점을 못 구하는 친구들이 있어. 왠지 알아? 1번하고 2번 직선에 미지수가 포함되어 있으면 이제 교점이 안드로메다 가는 거야. 그럼 교점이 이 x좌표랑 y좌표가 2분의 뭐 k 더하기 루트 3, 4분의 k 더하기 2, 7 막 이렇게 나오니까 또 얘랑 직선의 반씩 구하려면 또 작살나고. 그래서 사실은 얘 공식은 제발 n반 f반 정도면은 그냥 이 문장 보이면 그냥 선택해. 함수.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말하는 함수는 지금은 직선과 원밖에 없겠죠. 함수와 함수. 근데 얘네 둘이 똑같은 함수야. 의 교점을 지나는 이런 말이 있어. 직선과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원과 원의 교점을 지나는 이딴 문장 보이면 무조건 1번 더하기 k 곱하기 2번은 0. 직선 원 이거밖에 없다. 근데 직선 원은 없죠? 당연하지. 그딴 건 없어. 직선 원 직선 이딴 건 안 나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부분 직선 원 이거밖에 없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지금 제가 한 방에 설명한 거고 유형 17번이 현이고 그럼 이제 내가 물어볼 거 있어. 이제 끝이야. 자, 지금 너네 뭐 배웠지? 오늘 배운 게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배웠어. D와 R 갖다가 따지는 방법. 두 번째 뭐 배웠어? 교점을 지나는 직선, 원과 원일 때 또는 교점을 지나는 원도 배웠고 그 다음 현도 배웠어. 그치? 현도 배웠고 그리고 점과 원 위의 점 사이 거리의 최대 최소도 배웠어. 그럼 이제 여기에 누구랑 누구를 콜라보레이션 할 거냐면 바로 원과 직선이 만나는 위치 관계와 그리고 아까 몇 번째였지? 아무튼 바로 잘 보세요. 내가 콜라보레이션에서 문제 내볼게. 이러는 거야. 잘 봐, 제이야. 원. 자, 요 파란색 뭐라고 할 것 같아? 현이라고 해. 그러니까 원과 직선이 만나서 생기는 그 사이 거리는 다 현이라고 해. 그 모양이 아무리 찐따 같아도. 근데 물어볼게. 1번 원에서 파란색도 뭐라고 불러? 현. 2번 원에서 파란색도 뭐라고 불러? 현. 근데 요 현은 너와 나의 공통현이네? 그래서 이건 따로 부르는 이름이 그냥 공통현이라고도 해. 여기까지 이해가? 그냥 근데 선생님 현 글자 나오면 뭐 생각하자 그랬지? 현. 아니 아까 현 하면 내가 무슨 글자만 떠올리면 된다 그랬잖아. 너네 거울 보면 뭐 보여? 소. 먹고 자고 싸고 먹고 자고 싸고 소 보이잖아. 소만 그리면 돼. 자, 소 그려본다? 한다? 음에 시옷 오. 이쪽에서도 그릴게. 소, 시옷. 그럼 이제 여기서 질문한다. 선생님. 여기서 이렇게 그은 거랑 여기서 여기 그은 거랑 만나나요? 이걸 되게 많이 질문해. 생각보다요. 그럼 나는 딱 대답을 두 글자로 합니다. 비읍, 시옷. 그걸 질문하냐? 자, 무슨 삼각형? 그치? 무슨 삼각형? 근데 공통현이니까 당연히 뭐 하겠어? 서로 만나겠지. 수직으로 2등분 하면서. 당연한 거야. 이해 가십니까?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잘 봐. 요거 좀 확대해서 그려줄까? 확대해서 잘 봐. 원 지우고 확대해서 그려볼게. 공통현. 이쪽 소. 자, 이쪽 쪽 이렇게 할게. 원 사이즈가 다르다라고 할게. 이쪽 소. 됐지? 그럼 우린 요거를 R1이라고 할게. 여기도 R1, 얘는 R2, 얘는 R2.
자, 수직 2등분 된다 했을 때 얘네들은 현은 길이가 랭스인데 같아. 물어볼게. 잘 봐. 이 길이 알면 이 길이 알려줬어. 문제에서 반지름 알려줬다 칠게. 그럼 얘 구해봐. 어떻게 구할 거야 너네? 피타고라스로 구하겠지. 근데 내가 물어볼 거 있어. 이 길이 알려줬어. 이 길이를 구하려면 뭐를 알아야 되지? 이 길이 구하려면? 이 길이가 뭘 의미했어야 돼? 이 길이. 아, 이게 어떻게 반지름이야? 이게 반지름이지. 이 길이가 뭘 의미했었어? 원의 중심부터 직선까지 거리 아니었어? 그럼 내가 물어볼게. 이 직선의 방정식을 안 줬네? 그럼 우리 저거 어떻게 구해? 얘? 안 줬어, 직선의 방정식을. 그럼 자, 이거 알아? 지금 이거 구하래? 그럼 너네들 이거 알아야 피타고라스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이걸 구하려고 봤더니 중심은 알아? 근데 이 파란색 직선의 방정식을 안 알려줬네? 근데 답은 나와. 어떻게 구하지? 빨리 말해봐. 다시, 요거 알려줬어. 뭐, 내가 문제 내줄까? 이거 5야. 피타고라스 쓰면 죽여버릴 거야. 우린 모른다야. 4야. 아니, 그렇게 3이야가 아니라. 이 길이 구해야 돼. 아, 이거 모른다고 칠게. 아, 이거 모른다고 칠게. 요거 몰라. 이거 구하래. 그럼 요거 알아야 되거든? 요거? 근데 D를 구해내야 돼. D를 어떻게 구할 거냐고. 구할 수 있다니까? 이거 안 줬어, 직방. 이 파란색 직선의 방정식 안 줬어. 근데 너네 구할 수 있다니까? 저 D를 어떻게 구할 거냐고, 새끼들아. 응용을 해봐. 저 파란색을 구할 수 있다고. 지금 오늘 배운 내용 갖다가. 물어볼게. 이거 파란색 뭐라고 불러? 공통현이라며. 근데 사실 공통현이기 전에 직선 아니야? 이 직선 봐봐. 이 직선은 무슨 직선이야?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지. 아까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어떻게 찾는다 그랬어? 빼서. 그래서 원방 둘이 빼야지. 그럼 얘가 구해지는 거야, 자동적으로. 이해 가세요? 그래서 학교 시험은 원 두 개 던져줘, 그냥. 그래놓고 공통현 길이 구해달래. 그럼 애들 당황한다니까. 아니, 어떻게 원 두 개만 알려주고 공통현을 구해? 그럼 너네들은 차근차근 이렇게 가야 돼. 일단 소자 그릴 거야. 한 세트, 이쪽 그려도 되고 이쪽 그려도 상관없어. 한 세트 그려. 그 원 방정식 알 거야. 반지름. 그리고 얘 원방 알려줬고 얘도 원방 알려줬어. 그럼 빨리 둘이 빼. 그럼 누가 구해져? 얘가 구해져. 그렇고 이 주황색과 원의 중심까지 거리 구하는 거야. D. 그럼 피타고라스로 여기 구해지겠지. 이 직선을 안 준다니까. 절대 안 줘, 학교 시험에. 그냥 원 두 개 던져주고 끝난다고. 알으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얘는 지금 콜라보레이션 하는 거지. 직선이랑 아까는, 원이랑 아까 현 공부했는데 현이 아니라 갑자기 원과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사실은 현이랑 연관되어 있더라. 이게 또 확장이 돼야 되는 거야, 머릿속에. 이해 가셨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진짜로요. 아, 이거 내 말 언제 믿어줄까? 30번 한번 나랑 같이 해볼게, 30번. 얼마 안 남았어요. 오늘 진도는 다 끝난 거야, 얘들아. 숙제가 그래서 그거밖에 없어요. 오늘 원방의 위치 관계부터 방금 하는 것까지밖에. 숙제가 이번이 가장 적어요. 왜냐면 이제 월수금에 오는 친구들도 있고, 사실 모든 반을 이제 오늘까지 해서 진도를 다 맞췄어요. 이제 다음 주부터 월수금 화목일 어디 반에 가든 F반은 다 진도가 처음 똑같이 시작해요. 그쵸? 만약에 자기가 화목일 반이면 화요일까지 해오는 거고, 월수금 반이면 월요일까지인데, 뭐, 그거는 제가 조금 봐드릴 수는 있어요. 아니에요. 오전에 안 봐도 비디오죠, 여러분들. 한 1시쯤에 일어납니다. 아니, 1시쯤도 아니야. 일단 엄마가 8시에 깨우실 거야. 뭐 직장을 다니시면 직장을 나가면서 너 오늘 일어나서 공부해? 숙제해? 그럼 그때는 졸라 이제 말똥말똥한 척 하면서 깨요. 밥도 먹어요. 엄마 아빠 밥 먹을 때 먹어야 되니까. 뒤지게 혼나기 싫으면. 먹어요. 이제 엄마 아빠 한 8시 한 10분쯤에 빠이빠이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일단 1시간 정도 밀린 인스타를 하실 거예요. 쫙 봅니다. 와이파이 빵빵하겠다.
아직 침대는 이불 안 개져 있어서 시원하겠다. 선풍기 돌아가고 있겠다. 1시간 봅니다. 9시 정도가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공부할까가 아니라 낮잠 좀 자볼까? 잡니다. 그러다가 생각보다 또 이제 긴장해가지고 이제 아직은 몸에 안 배어 있어서 한 11시 반에 깨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움직이셔야 되거든요. 그때는 일어나서 새로운 인스타를 봅니다. 키드를. 그 한 12시쯤 돼요. 그러면 이제, 이제 학원 가야 되네 하면서 이제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이제 엄마가 대충 이제 아침에 대충 차려놓은, 요거 꺼내서 먹어 했던 걸 이제, 끄적거리면서 이제 인스타 보면서 먹을 거예요. 장시간에 걸쳐서. 1시간에 걸쳐서. 뭐 1시가 됩니다. 그럼 대충 버스 시간 보면 10분 뒤에 출발해야 되는데, 일단은 씻죠. 20분 정도 이제 소요가 돼요. 25분 정도. 안 감던 머리도 감아야 되고. 그쵸? 그럼 이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저한테 카톡을 보내요. 선생님, 버스가 늦어서. 나는 버스가 늦어서는 다 핑계예요. 늦게 나오니까 버스가 늦죠. 버스는 제 시간에 와요. 우리나라 법상 버스는 밀려봤자 1, 2분이에요. 꼭 지네가 늦게 나온 걸 버스 탓하고 도로 탓하고 뭐 운전해서 와요, 직접? 그쵸? 제발 부탁인데, 그냥, 얘들아, 학원 1시까지 온다 생각하고 1시까지 오세요. 선생님 한 12시쯤이면 출근하니까, 와서 놀아서 뭐하니 프린트도 좀 풀고. 알았지? 제이야? 선생님이 늦게 일어나는 건 별말 안 할게. 뭐 11시까지 자세요. 근데 그냥 한 12시쯤에 집에서 나와. 12시에선 집에 나간다야, 그냥. 그럼 어디론가 가세요. 부탁인데, 그게 학원 안 나오는 날이면 뭐 스터디 카페를 가시든, 뭐 카페를 가시든, 집을 나와야 돼. 일단 집을 나와야 뭔가가 이루어져. 집에 있으면 안 돼. 한없이 그냥 늘어져. 제발 부탁이다, 제이야. 제발 부탁, 얘들아. 인서울이 쉬운 건 줄 알았지? 이제 점점 와닿을 거야. 내가 아주대 약대를 가려 얼마나 힘들게 공부했는지 알겠지? 부탁이다잉. 자, 30번 한번 가볼게. 자, 30번 보시면 앞에 원과 뒤에 원의 공통형 길이를. 그럼 일단 얘들아, 너무 원을 깔끔하게 그리려고 하지 말고 일단 원 하나 사이즈 그리고 하나 더 사이즈 그리세요. 그리고 하나 꿀팁 줄게. 절대 원 사이즈는 똑같이 그리지 마세요. 이 같은 원인 건 나중에 구해봤더니 같은 원이면 같은 원이지만 웬만하면은 그냥 원 사이즈는 다르게 그리는 걸 추천해요. 자, 그 다음에 공통현이를 했으니까 여기 현 그릴게요. 근데 현 그릴 때도 항상 직선을 이용해서 그렸으면 좋겠어. 저기만 짤똑하게 톡 하고 그리면 직선이라는 게 안 보여. 자, 그 다음에 중심 표시할게요. 앞에 원 몇 컴마 몇? 암산하면 1,0이네요. 뒤에 원 중심도 표시할게요. 뒤에 원은 중심이 마이너스 2분의 1,1이에요. 뒤에 원을 이렇게 들어.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공통현 길이가 K래. 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K라는 거야. 랭스가. 그럼 빨리 소 떠올리셔야죠. 문제 풀 때도 제가 했던 거를 막 하면서 하세요. 수업 시간에는 좀 문제가 시험 시간에만 하지 마세요. 아셨죠? 이렇게 그리고 수직 2등분 될 거예요. 자, 그래 놓고 저 K를 찾으려 그러면 일단 반지름들은 이쁘게 나올 거예요. 앞에 원은 x 빼기 1의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자, 반지름 뭐 나옵니까? 마이너스 2x 8 나와야 돼. 그럼 1이니까 결국 9가 되겠죠. 얘는 3 나와요. 이쁘게 3. 여기 3. 그럼 여러분, 우리는 K의 절반은 구할 수 있어요. 왜? 여기가 수직 2등분 되고 수직이니까 사실상 요 길이만 구하면 끝나죠. 저걸 못 구한다고. 시도를 자체를 못 하는 거야. 저걸 어떻게 찾죠? 오케이. 공통현이 사실은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었네. 두 원 빨리 빼세요. 어디서 어디 빼요, 선생님? 그냥 아무 데서나 빼셔도 돼요. 자, 뺄게. 앞에서 뒤에 거 뺄게. 그럼 마이너스 3x 플러스 2y. 그리고 뭐 나와? 마8에서 마5 빼니까 마3은 0. 그냥 이게 나온 거예요. 그럼 이제 이 직선과 중심 사이 거리니까 루트 9 더하기 4, 13분의 절대값 1,0. 그러면 6 이렇게 나오고, 마이너스 6인데 뭐 6이니까. 그럼 루트 13분의 6이 나와요. 어디가? 요만큼 길이가, 디스턴스가. 그럼 우린 뭐에서? 누구 제곱에서? 3의 제곱 9에서 13분의 36을 빼주면 되겠네. 13분의 뭐나? 9, 3, 27, 117인가?
80? 이렇게 나온대. 80. 1. 땡큐다. 몇 차이나? 아니지. 81 맞아? 그럼 답이 13분의 81인데, 결론적으로 루트를 씌워줘야겠지. 그럼 결국 루트 13분의 뭐? 9. 이렇게 나오네. 그리고 그거의 몇 배 조심해야지. 2배. 우린 절반만 구하고. 야, 이거 맞나 확인해봐. 문제가 뭘 구하라니? 그래서 13분의,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얘는 루트 13분의 18은 일단 맞겠지. 이게 K겠지, K. 근데 얘 뭐 한 다음에? 제곱하래매. 그럼 제곱하면 13분의 18의 제곱이고, 13 곱하면 되니까 18의 제곱 곱하면 되겠네. 그러면 81에다가 뭐 곱하면 돼? 324. 이해가? 답 맞나 확인 좀 해줘. 나 몰라서. 확인해. 빨리. 틀리면 다시 해야 돼. 뭐라고? 틀렸어? 요걸 현. 두 배 한 게 K인 거 맞아? 오케이, 맞대. 이해 가셨습니까? 그러니까 개념들은 쉬워요. 개념들은 쉬운데, 이게 이게 안 맞아 떨어져, 자기가 딱 안 떠오르면 이제 큰일 나는 거야. 자, 그다음 마지막 하나. 또 이제 F반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요거는 이제 이대부고가 지금까지 냈어요. 작년에는 안 냈어요. 근데 중앙요거도 이제 낼 가능성 큰 문제인데, 졸라 쉬워. 개 쉬워. 내가 말할게. 진짜 요거 하면 그냥 딱 쉬는 시간 갖고 문제 같이 풀다가 끝. 진짜 쉬워. 잘 봐. 간다. 첫 번째는 잘 봐. 여기 밖에 정점이 있었어. 그 다음 요 위에 싸돌아다니는 점 하나가 있어. 이 주황색 길이가 정수되는 개수를 찾아다. 2분의 3, 이딴 거 안 돼. 이 길이가 5, 7, 10 이렇게 되는 길이들이 몇 개가 나오냐 이거야. 얘가 돌아다니면서 만드는 이 직선의 개수. 이해가? 일단 문제는 어떤 유형인지 알겠지?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잘 봐. 요 원이 이렇게 있어. 요 점을 꼭 지난대. 요 점을 꼭 지나면서 지금 요 길이 있지. 요게 우리 뭐라고 말하지? 현. 그럼 요것도 현이지? 요것도 현이야. 이 현의 길이가 정수되는 개수 찾아달래. 그러니까 결국엔 저 길이가 정수되는 게 몇 개가 있냐라는 거야. 와, 선생님, 그러면 저 현의 길이를 다 피타고라스 써가지고 막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의외로 쉬워. 의외로 쉽고, 의외로 계산 실수 많이 하는 게 얘야. 애들이 이거 까불다가 계산 실수. 이게 까불다가 신기하게 뭔지 알아? 답이 두 개가 더 나와. 항상 오답 해오잖아? 답이 7인데 9 적어오고 12인데 14 적어. 신기하게 두 개씩 더. 그 이유가 뭔지 보여줄게. 두 개 맞나? 맞을 거야. 몰라 나도. 가볼게. 잘 봐. 이 길이 있지? 자, 얘도 여러 개가 존재할 거야. 이렇게 뜨드드드드드. 이게 정수될 때 찾아달래. 그럼 내가 너네들한테 물어볼게. 아까 이 길이가 결국엔 가장 짧을 때와 가장 클 때 사이에 존재하지 않겠어? 가장 짧을 때가 언제였어? 가장 짧을 때 얘들아. 이 점부터 어디까지 거리? 원의 중심 사이 거리에다 못 뺀 거? 반지름 뺀 거. 여기가 가장 짧은 거리일 거야. 맞아? 가장 클 때는 언제였어? 반지름 더한 거지. 그럼 물어볼게. 반지름 제일 짧은 게 3cm였고 가장 긴 게 10cm라고 더 볼게. 요게 지금 이 주황색의 길이를 D라고 해볼게. 이렇게 나온다 이거. 이해가? 그럼 결국엔 3cm, 3.1, 3.2, 3.4, 3.5, 3.6, 4, 5, 6, 7, 8.8, 9.9, 9.1, 9.2, 9.9, 10 이렇게 간다라는 거야. 그럼 결국엔 이 사이에 존재하는 이 주황색들 선들이 정수가 되는 건 결국 얘와 얘 사이에 있는 정수랑 똑같더라. 근데 애들이 그래서 어떻게 하냐? 3, 4, 5, 6, 7, 8, 9, 10 8개요 라고 적어갖고 딱 틀려갖고 8개가 아니에요. 왜 개요? 그걸 애들이 못 찾아요. 왜 8개가 아니지? 선생님 3cm 하나, 4cm 하나, 5cm 하나, 6cm 하나, 7, 8, 9, 10 왜 답이 8개가 아니냐? 왜? 왜? 그렇지. 대칭이니까. 무슨 뜻이냐? 제가 이걸 4cm짜리 선이라고 해볼게요. 4cm. 4cm.
양쪽에 있어. 5cm, 5cm, 9cm, 9cm. 그래서 또 답을 뭐라고 적어? 3, 4, 5, 6, 7, 8, 9, 10, 8, 2, 16 두 개씩 나오니까 땅! 또 틀렸어. 자, 8 적었고 16 적었고 이제 오답의 변천사죠. 틀렸죠. 그거 배웠어. 이건 안 돼. 두 개씩 나올 거야. 그래서 나는 8개니까 2배에서 얘 16개 할게. 땅! 틀렸어. 왜일까요? 그렇지. 최소, 최대는 하나밖에 안 나와. 그래서 사실상 요 사이는 4, 5, 6, 7, 8, 9는 다 2세트씩 나오는 게 맞아. 그래서 6이 12, 13, 14. 그래서 내가 말했지. 꼭 2개씩 더 나와서 틀려. 자기 깐에는 머리를 쓴다고 쓴 게 2개가 더 나와. 얘도 똑같아. 자, 얘도 봐봐. 이게 제일 짧은 현이야. 그럼 내가 너네들한테 물어볼게. 제일 짧은 현이 3cm 나왔어. 그럼 너네들이 이거 대답할 줄 알아야 돼. 이거는 대답해야 돼. 제일 긴 현은 뭘까? 오, 답이 나왔어. 누군가. 지름이야. 근데 애들이 뭘 질문하냐면 지름도 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있어. 왜? 원 중간에 관통하는 직선이 만난 것 뿐이야. 걔는 부르는 이름이 현도 있고 지름도 있는 거야. 그럼 제일 긴 변이 지름이 10 나왔다고 칠게. 그럼 결국 얘도 또한 3부터 얘는 현이라고 할게. 현은 3cm부터 10cm까지 나오는 거야. 얘도 또 답 뭐라고 적었고? 8. 첫 번째 오답. 두 번째, 에이 선생님 아니죠. 결론적으로는 4cm짜리 현이 얘라고 하면 이쪽에도 있잖아요. 얘 2개 나올 것 같아요. 답도 16. 땅 틀려갖고 와. 왜? 누구랑 누구는? 3cm랑 10cm는 몇 개밖에 안 나와? 하나밖에 안 나와. 그래서 답은 최종적으로 또 얘도 답은 14개. 이해 가세요? 요게 이제 그러니까 지금 너네들 배운 거 오늘 되게 많아 보이는데 사실은 아니야. 계속 중첩되고 있어. 현 배웠으니까 그 현이 탄생하는 원리, 원과 원의 직선을 구하면 그게 또 현이야. 그리고 또 그 현 알았으면 현의 길이 갖다가 문제 푸는 거. 얘는 또 뭐야? 그 아까는 최대 최소만 공부했는데 최대 최소가 또 정수로 또 개수가 나올 수도 있네. 그러니까 이게 계속 개념이 오늘 배운 개념은 왜 중요하냐면 가장 기본거를 배웠는데 그게 계속 옆으로 확장되다 보니까 되게 많이 배운 것처럼 느껴지는 건 맞아. 근데 결국에는 이것도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돼. 정말로 많이. 그래서 원이 사실 선생님도 그렇거든. 선생님도 모의고사 중에서 원에 관련된 문제가 사실 되게 어려워. 원은 4점짜리 모의고사로 나오잖아. 진짜 어려워. 원은. 이 원이 가지고 있는 너무 특수성이 많거든. 너네들은 원하면 그냥 동그라미 원의 중심, 반지름 이딴 것만 있는 줄 아는데 사실 삼각형이라 우리가 수학에서 너네들 나중에 이제 대학생 돼서 이과생들은 칼큘러스라는 대수학을 배우게 될 거야. 그 배우면 얘들아 미적분 같은 건 껌이야. 미적분이 왜 껌이냐면 미적분은 뭐라 그럴까 변질되는 어떤 이렇게 뭐라 그럴까 더 막 확장되는 개념이 없어. 그냥 얘가 가지고 있는 고유 성질만 잘 쓰면 돼. 근데 삼각형은 어때 얘들아? 삼각형 하나 줬는데 닮음. 그 안에서 닮음조차도 무슨 닮음이 있어? AA 닮음, RHS 닮음, RHA 닮음도 있고. 엇각, 동의각, 외각, 내각, 외심, 내심. 삼각형 하나만 줘도 너무 확장되는 게 많아서 사실 여러분들 나중에 대수학 배우잖아. 대학교 1학년 들어가면 이렇게 생각할 거야. 와, 고등학교 때 배운 미적분은 아무것도 아니고 오히려 중학교 때 배운 도형이 정말 어렵네. 그 도형을 이용해서 문제 푸는 게 제일 어려워요. 선생님들도 가끔 모의고사 풀잖아? 꼭 틀리는 게 도형 파트야. 미적분? 그거는 그냥 계산만 잘하면 돼. 솔직히 말하면. 근데 도형은 정말 안 보여. 너네 중학교 때도 그랬잖아. 난 그래서 중학교 선생님들이 되게 존경스러워. 저걸 보면 막 탁탁 법칙 쓰고 야 엇각이잖아. 여기서 여기 닮으면 되잖아. 뭐 여기서 무슨 법칙 쓸 수 있잖아. 와, 난 그게 보이는 게 더 대단해. 고등학교 선생님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고등학교 것만 가르치면 너네도 나중에 고등학교 학생들 가르쳐 보잖아. 너무 뻔한 거 가르치고 있는 거야 사실. 내 선생님들 가르친 것도 나중에 가면 야 이 새끼 지금 호승이 존나 기본적인 거 가르쳐놨네. 근데 왜 그때는 이렇게 존나 이렇게 멋있어 보였지? 지금은 너네가 처음 배우니까 되게 그럴싸한 건데 사실 너네들 나중에 배운 다음에는 나도 이렇게 풀어. 너네들도 이렇게 풀 거고 사실은. 근데 도형은 아니라니까. 가끔 너네들이 나보다 더 잘 푸는 애들 많아. 도형은. 솔직히 말하면. 자, 일단 진도는 여기서 마무리를 짓는 걸로 하고요.